everyone! Today we're gonna learn some real Korean expressions from the Salon Drip Stray Kids episode. Not just the dictionary meaning, but how Koreans actually use these phrases in real situations. And I will also share a bit of Korean culture along the way. You know, expressions like to chat away, kind of, or the boast of sticking to your principles. There are really fun ways Koreans say this, and I'm gonna show you how. If you're a Stray Kids fan, this will be extra fun, but even if you're not, you will still pick up supernatural Korean expressions that people actually use. Alright, let's jump right in. Hit the subscribe button. 특별히 이렇게 살롱에 나왔으니까 영어로 뭐 많은 전 세계로 팬들한테 인사를 할까요? 저희야 좋죠. 우리 오프닝 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오프닝 해드릴게요. 네.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 드립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입 턴다는 말 뭔지 아시죠? 네. To have a chat. 뭐 그런 식으로 Have a 제가 chat. 한번. So everyone wants to have a chat, gather around because this is Salon Drip. 자, 여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입털다예요. 한국어에서 입털다는 그냥 막 떠들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시시콜콜한 얘기를 계속할 때 아니면 살롱 드립 같은 예능 방송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하거나 떠드는 것도 입을 털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표현은 조금 가벼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차려야 하는 공식석상에는 잘 쓰지 않고 예능 방송에서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볍게 농담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 드립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입 털고 싶은 분들은 수다 떨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릭스가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서 말할 때도 to have a chat이라고 했죠. 그러면 입 턴다는 말 뭔지 아시죠? 네. To have a chat. 수다를 떨어요랑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너무 멋있는 목소리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두 분 오신다고 해서 주대자와 그 파트 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이 타이틀은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주대자라는 말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주대자 되게 오래됐는데 그게 한 4년 전 정도 됐는데 멤버 동생이 저한테 그 샌드위치 맛있냐 이랬는데 이거 먹고 판단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난 너가 그때 있기에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밈이 됐는데 자, 여기서 나온 말은 주대좌예요. 먼저 주대부터 알아볼까요? 주대는 자기만의 생각이나 기준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줏대가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줏대 없이 행동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주대가 없는 편이에요. 주대자라는 밈이 생기고 주대자 하니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왜 2번이라고? 다들 2번하고 그 흐름을 따라갔구나. 그때 없는 놈. 그래서 줏대 있다는 자기 소신, 자기 생각이 뚜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좌라는 말이 있죠? 이건 아이돌 팬덤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요. 좌는 본좌에서 유래한 말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춤을 잘 추면 댄스 좌, 단발이 잘 어울리면 단발 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줏대 좌라는 별명은 자기 소신이 아주 확고한 사람, 남들보다 더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별명인 거죠. 팬들이 창빈에게 재밌게 붙여준 사랑스러운 칭찬 같은 거죠. 이거 먹고 판단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난 너가 그때 있기에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방금 나온 영상처럼 말해서 줏대가 뛰어난 사람, 줏대좌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제 어떤 명사 뒤에 좌가 붙으면 어떤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난 너가 그때 있기에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휘둘리다 라는 표현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원래 휘두르다 라고 말하면 칼이나 방망이 같은 걸 크게 휙휙 움직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검을 휘둘러요, 주먹을 휘둘러요 처럼요. 휘두르다, 휘둘러요는 직접 휘두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동태인 거죠. 근데 휘둘리다, 휘둘러요는 수동태예요. 내가 직접 휘두르는 게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는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따라가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줏대를 지켜라 이렇게 줏대라는 표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하면 휘둘리다는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을 하거나 그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제력을 잃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을 마음이 갈대 같다, 귀가 얇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 표현인데요. 갈대는 바람에 엄청 잘 흔들리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갈대에도 비유한 거예요. 마음도 갈대처럼 너무 잘 흔들린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쉽게 설득이 잘 된다 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귀가 얇다 또한 귀를 종이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얇은 종이는 엄청 잘 흔들리죠. 그래서 귀도 얇으면 엄청 잘 흔들린다, 잘 설득이 잘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관용 표현도 너무 재밌죠? 그래서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 귀가 얇다, 마음이 갈대 같다 셋 다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볼펜을 최근에 샀고 근데 은근 많이 써요. 제가 이제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자, 이번 단어는 은근이에요. 이 표현은 생각보다 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은근 착해, 이 노래 은근 중독성 있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딱 얹어 먹으면 맛있는 거 너 아는구나.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많이 안 먹어요. 저희 멤버들이 은근 많이 못 먹는 거 같아요. 근데 식탐은 좀 세요. 겉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실제로는 꽤 그렇다라는 느낌이에요. 필릭스가 볼펜을 샀는데 학생도 아니고 직업이 가수니까 볼펜을 쓰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꽤 쓴다, 은근 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거죠. 손글씨를 쓸 일이 많아요? 많고 근데 가끔 책에다가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또 우와.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에다가예요. 쉽게 말해서 에랑 거의 비슷하지만 다가를 붙이면 장소나 대상에 정확히 직접 무언가를 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책에 써요 하면 그냥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책에다가 써요 라고 하면 책이라는 그 대상,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상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면에다가 형이 고기까지 추가해서 해줬던 진짜 먹어봐야 됩니다. 예문을 더 볼까요? 봉투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노래에다가 춤을 만들어 볼까요? 어때요? 에다가를 쓰면 대상을 더 강조하고 구체적인 느낌이 생기죠? 뭘 적어요? 대충? 뭐 일기? 아니면 뭐 메모? 뭐 예를 들면 오늘의 뭐 기분이 어땠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기뻤다, 뭐 힘들었다 아니면 이었다 뭐 그런 걸 기록해 두는 거예요? 해서 그 다음에 이유를 붙여요. 그 다음에 그걸로 그 감정을 제가 최대한 이건 노래로 만들 수 있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볼펜을 은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지 물어봤더니 책에다가 많이 쓴대요. 일기나 메모 같은 걸 많이 적는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필릭스가 일기를 적는다고 할 때 뭐뭐다 이렇게 적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다로 끝나는 동사는 혼잣말을 하거나 나 혼자 보는 일기, 메모 같은 걸 쓸 때 사용하고 요로 끝나는 말은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떡볶이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건 혼잣말 또는 일기. 오늘 떡볶이를 먹었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말할 때,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인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다랑 요랑 뭐가 다른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필릭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필릭스를 흉내내면서 어떻게 흉내내면서 뭐 하면서 해요? 하긴 하죠. 하는데 그 매니아 어떻게 했어, 매니아? 그건 제가 했거든요. 네, 참편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저도 낮게는 내려가서 그러니까 한국어 낮은 건 제가 하고 맞아요. 영어 낮은 거는 찬이 형이 좀 많이 해요. 네. 이번에는 긴 해요라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이건 기는 해요의 줄임말이에요. 더 구어체적인 표현인 거죠.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뒤에 다른 속뜻이 더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운동하긴 해요. 근데 자주 안 해요. 운동하긴 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식당 맛있긴 해요. 근데 조금 비싸요. 이 식당 맛있긴 해요. 근데 너무 멀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화할 때 엄청 자주 써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친구한테 이 영화 재밌어?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재밌긴 해 라고 하면 그 뒤에 다른 속뜻이 더 있는 거죠. 재밌긴 해, 또 보고 싶진 않아, 아니면 무서웠어, 아니면 배우들의 연기가 그냥 그랬어, 이렇게요.
여기서도 가이드 녹음을 할 때 필릭스 목소리를 흉내내서 녹음을 하긴 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문맥상 녹음을 하긴 하는데 자주 하진 않는다, 매일 하진 않는다 이런 뜻이 더 있는 거죠. 창빈님이 긴 해요라는 표현을 엄청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형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하면 그걸 좀 참고하긴 해요. 1위 하면 뭐 네. 그런 거 요즘도 해요? 공약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요? 네, 요즘 하긴 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못 풀었어. 근데 못 풀었는데 무대는 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대 전에 무조건 푸는 게 답이긴 한데 못 풀었으면은 티가 좀 나긴 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영상에서도 나오죠? 티가 나긴 해요. 여러분, 티가 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제가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도 다룬 표현인데 창빈님도 사용하셨네요. 여기서 티가 나긴 해요도 멤버들이랑 싸우고 무대에 올라가면 티가 나긴 해요. 하지만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뭐 긴 해요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문맥상 어떤 뜻이 더 담겨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 팀에서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역할이 있구나. 형들 그리고 우리 한이 덕분이죠. 여기서 덕분은 thanks to 라는 의미예요. 누군가의 도움과 영향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스키즈 덕분에 한국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처럼요. 중요한 건 덕분은 항상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쓰여요.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덕분이라고 하지 안 좋은 결과가 생겼는데 덕분이라고 하진 않아요. 안 좋은 결과에서는 우리 때문에를 사용해요. 오늘 내가 여기 만약에 터지지? 그거는 피자 때문이 아니라 오늘 너네 덕분에 많이 웃어서일 거야. 자, 우리 그래서 덕분은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덕분에라고 하면 되고 명사의 역할을 할 때는 이에요를 같이 붙여서 덕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돼요. 멤버 형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아니면 제가 많이 성장한 건 다 멤버 형들 덕분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국어에는 여는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이응 자음이 나타나면 받침이 자연스럽게 이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덕분이에요, 덕분에라고 자연스럽게 읽으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덕분이에요, 덕분에. 좋아요. 인원이 많은 분들은 샵 갈 때 마지막으로 받게 되면은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스트레이키즈 분들은 뭐 있어요. 순번을 정하던. 저희는 선발대 후발대를 정해요. 그러면 그 순번은 어떻게 정해요? 선발 후발 이거 순번. 그 사들의 데뷔 뽑기 그죠. 같은 거 있어. 그 어플에서 해가지고 영상에서 선발대, 후발대를 정해요 라는 말이 나왔죠. 선발대에서 선은 먼저 선, 후발대에서 후는 뒤 후자를 써서 선발대는 먼저 출발하는 팀 아니면 먼저 무언가를 하는 팀, 후발대는 나중에 출발하는 팀, 나중에 무언가를 하는 팀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일 MT 가잖아. 너는 선발대야, 후발대야? 이런 것처럼 먼저 출발하는 그룹, 나중에 출발하는 그룹을 나눌 때 자주 써요. MT에서 선발대, 먼저 출발하는 팀은 보통 게임 준비를 미리 가서 하거나 아니면 미리 가서 장소가 어떤지 컨디션 체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스키즈가 8명이니까 메이크업을 받을 때 먼저 메이크업을 받을 사람, 나중에 메이크업을 받을 사람을 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대신 많이 맛있게 누가 먹어줬으면 좋겠다. 먹방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먹방 원래 안 보는데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내 대리 만족이 된대. 그리고 먹방 보면서 그래. 막 내가 같이 씹으면은 그 맛이 난대. 핵심 표현은 바로 으면 좋겠어요 예요. 이건 I hope, I wish 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바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받침이 있을 때는 으면 좋겠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돼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좋겠어요. 스키즈 콘서트 가면 좋겠어요. 처럼요. 그리고 이 단어 방송에서 진짜 자주 나오죠. 먹방이에요. 먹다와 방송을 합친 줄임말이에요. 먹방. 한국에서는 유튜브 같은 방송에서 본인이 먹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 컨텐츠를 먹방이라고 해요. 음식, 디저트 상관없이 무언가를 먹는 방송이면 다 먹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눕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눕다와 방송을 합친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누워서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돌들은 눕방에서 잠옷을 입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팬들이랑 소통을 해요. 세븐틴이 눕방을 합니다. 먹방이랑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바로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내가 대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한다 라고 사용해요. 내가 직접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내가 먹는 것처럼 대신 만족감을 느낀다 라는 의미인 거죠. 먹방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보통 엄청 맛있는 조합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도 소리도 좋은 의미로 엄청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못 먹는 걸 대신 맛있게 많이 먹어주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먹방을 보면 더 배고파져서 먹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는데 창비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쪽인가 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추가로 대리기사라는 단어도 있어요. 대리가 남을 대신한다 라는 뜻이니까 대리기사는 남을 대신해서 기사를 한다. 즉, 남을 대신해서 운전을 해준다 라는 뜻인 거죠. 주로 술을 마셨을 때 내가 운전을 못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해줘야 할 때 우리 대리기사님을 부르죠. 좀 러닝을 되게 좋아해요. 러닝 10km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잘 뛰어요. 좋은 신발을 선물해 줬는데 러닝화를 선물해 줬어요. 너무 신발도 너무 편하고 근데 그만큼 그 러닝에 그 맛이 있어요. 자, 이번 표현은 바로 맛이 있어요예요. 원래 맛이 있다는 음식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맛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맛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죠. 영어로는 delicious, tasty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음식의 맛을 말하는 표현 같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 맛이 있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꼭 음식이 아니어도 재미, 매력, 즐거움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달리기 자체는 힘들지만 달리기를 다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개운하죠. 그게 바로 달리기를 하는 재미예요. 그럴 때 딱 달리기 하는 맛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릭스도 여기서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러닝에 그 맛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필릭스의 표정도 뭔가 굉장히 좋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맛은 음식 맛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재미, 즐거움, 보람을 말해요. 공부는 힘들지만 그래도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 역시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요. 공부 자체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성취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뭐 하는 맛이 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성취감, 그리고 매력까지 포함하는 말인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셀롱드립 스트레이키즈 편에서 나온 한국어 표현이랑 단어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어때요? 그냥 방송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그리고 내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니까 훨씬 더 재밌죠? 여러분도 오늘 배운 표현들로 간단한 문장이라도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